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용어에서 제2강 시간으로서 제3장 중개업 등 1 첫 번째 시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에 있어서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많이 나오는 건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워낙 분량이 또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용어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신다면 이 이후에 기본 강좌, 정규 강좌 들어갔을 때 한결 공부하기가 수월합니다. 자, 지금부터 중개업 등에 대한 용어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자, 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해갖고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상태에서 중개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서 중개업자가 되어야만 중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뭘 하기 위해서 하냐면 바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중개업. 자,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업을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에 이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는 것이고, 이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다 등록을 한다? 자, 등록하는 관청을 바로 등록관청이라고 합니다. 바로 본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고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을 의미합니다. 등록관청.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개인적으로 개설 등록을 하면 이 등록관청 가서 소정의 서류를 접수하고 등록을 하면 그때부터는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법인이 만약에 개설 등록을 하면 법인인 중개업자가 되는 거고요. 그 법인인 중개업자는 일반적으로 중개법인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참고적으로 등기, 또 뭐 등록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용어들. 등기, 등록. 등기라는 건 일반적으로 이제 법원에 가서 하는 거. 자, 이 등기라는 거는 등기소, 법원 관할인 등기소에 있는 등기소에 비치된 등기부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일정 사항을. 그리고 등록이라는 것은 행정관청입니다. 주로 행정부 소속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시, 군, 구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행정청에 비치되어 있는 공보, 공적 정보, 토지대장이라든가 임야대장 또는 그 지적도 이런 것들이죠. 그런 공부에 기록하는 것을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등기 등록의 효력은 등기 등록을 하면 일정한 사항을 공개적으로 증거한 거기 때문에 공중에서 법률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면 공적으로 공인중개사든 법인이든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공적으로 증거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중개업 등록증을 사무실에 걸어놓고 중개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었고, 이중 등록이라는 것은, 자, 이중 등록은 한 공인중개사든 법인이든 한 번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군데에 가서 등록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A가 있습니다. A가 본인이 어떤 소재지, 여기다 갑이라는 구청이 있다면 갑구청 소재지 사무실을 개설을 하고 싶어서 이 갑구청에 등록을 했는데, 또 을이라는 그 사무소를 또 하나 개설하려고 을구청에 가서 또 개설 등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중 등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중으로 등록하는 것은 뭐다? 하면 안 된다. 이거는 금지 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금지 사유를 해당이 되는 것을 하면은 금지행위 위반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벌을 받냐면 행정적으로는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이건 걸리면 두 군데 다 등록이 취소가 되고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등록관청에서는 절대적 등록 취소사유 또는 행정형벌, 개인적으로는 법원에 가서 검사의 기소에 의해서 벌도 받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중등록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정답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한 군데만 해야 된다. 한 군데. 그래서 이중등록은 하면 안 된다. 이중소속이라는 거는 이중으로 소속이 된 겁니다. 자, 중개업자 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중개업자 등. 자, 그럼 당연히 중개업자 들어갈 것이고, 이 안에는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중개법인의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러한 중개업자 등이 다른 중개업자의 그 소속공인중개사라든가 중개보조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소속이 되는 겁니다. 본인이 어디 한 군데 소속이 돼 있는데 중개업자든 소속공인중개사든 다른 중개업자에게 또 소속이 되는 경우, 이게 바로 이중소속입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역시 이중소속 역시 이게 금지행위고, 이 경우 중개업자가 만약에 다른 중개업자에게 소속공인중개사가 되어 있다면 이거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중개업자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그냥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자에게도 소속공인중개사, A 중개업자에게, B 중개업자에게도 또 소속공인중개사 이중으로 들어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자격정지를 당합니다. 자격정지. 자, 그리고 모든 중개업자 등 안에 드는 사람들이 이중 소속이 됐을 때 중개보조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때는 그런 경우에는 이 모두 다 중개업자를 포함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소속 역시 한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개 이상, 2 이상이 둘이란 얘기예요. 중개사무소가 2개 있는 거예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중개업자가 지금 분명히 등록관청에 개설 등록을 했습니다. 한 군데에서만 한 거예요, 지금 이 양반이. 사무소도, 자, 이중 소속도 아니고, 이중 등록도 아니에요. 자, 이게 갑이라는 구청에 등록을 했습니다. 자, 1등록 해서 하고, 사무실을 내서, 자, 중개사무실을 내서 중개업을 하는 겁니다. 자, 중개사무소를 내서. 자, 중개사무소를 내서 중개업을 하는데, 이 양반이 사무소를 또 하나 낸 거예요. 등록하지 않고 사무소를 또 낸 겁니다. 그러면 2개, 이중 사무소가,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니까 이게 2개의 사무소가 된 겁니다. 하나 더 낼 수도 있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 경우에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즉, 행정관청이,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대신 업무 정지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뭘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냐면, 떴다방 아시죠? 자기 중개사무소가 있는데 텐트 같은 거 또는 그 파라솔 같은 거 하나 설치하고 의자 놓고 그 투기지역이라는 곳에 가서 중개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중개 사무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자기가 본래 하는 사무소 하나 있고 떴다방 하나 있고 이중 사무소이기 때문에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이거 방지하려고 2 이상의 중개사무소도 역시 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1등록 1사무소 원칙에 예외가 있어요. 예외. 자, 여기서 중요한 건 2 이상의 중개사무소 두면 안 되는데 예외니까 둘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금지가 돼요. 원칙적으로는 금지인데 예외. 어떤 경우? 법인인 중개업자죠.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사무소 여러 군데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분사무소도 중개법인, 주된 사무소가 있는, 중개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에는 못 설치합니다. 설치할 수 없고, 그 외의 지역에 시군구별로 몇 개, 하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만. 결국, 가만히 엄밀히 따지면, 이 분사무소의 시군구에 하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1사무소의 원칙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이상의 중개사무 원칙적으로 금지지만, 예외적으로 중개법인은 분사무소 설치하나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를 제외한 다른 시군구에 하나씩 설치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사무소 설치할 때는 그 분사무소에 있는 시군구에 신고 등록하는 게 아니라 중개업, 즉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청에 등록을 하면, 설치 신고를 하면 주된 사무소에 있는 그 등록관청에서 분사무소가 있는 소재한 시군구청 앞으로 서류를 발송해 줍니다. 자, 다음은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방금 얘기했죠.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바로 2 이상의 중개사무소 예외 규정으로서 법인의 중개사무소 설치에 대한 건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방금. 자, 이제 등록의 결격사유입니다. 등록을 할 수 없는 얘기죠. 결격사유니까. 등록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는데 등록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등록 못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또 모두 할 수 있다?
중개업자 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등록도 할 수 없지만 중개업자 밑에 가서 소속공인중개사라든가 중개보조원 이런 거 역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휴업과 폐업인데 휴업하고 폐업은 다른 겁니다. 휴업은 잠시 쉬는 거예요. 중개사무소 일을 하다가 몸이 아프다든가 무슨 일이 생겨서 잠시 쉬는 걸 휴업이라고 하고 폐업은 아예 문을 닫는 겁니다.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업은 잠시 문을 닫았다가 그 자리에서 뭐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만 다시 또 재개 신청을 해서 일을 하면 되지만 폐업했다가 다시 일을 재개하려면 이때는 등록을 다시 해야 돼요. 재등록한다고 그러죠. 이때는 재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휴업했다 재개할 때는 재등록 과정 필요 없이 바로 재개 신고하고 업무를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휴업과 폐업의 공통점은 뭐냐면 휴업이나 폐업은 휴업신고서 또는 폐업신고가 같은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휴업에 표시를 하든가 폐업에 표시를 해서 제출하는데 그 휴업신고서 또는 폐업신고서 낼 때 등록증 같이 반납을 합니다. 등록증. 그러니까 휴업 같은 경우는 등록증 반납했다가 휴업 이제 그만두고 내가 업무 재개하겠다 그러면 똑같은 양식 업무 재개에 표시하고 그 서류를 내면 등록증을 바로 돌려줍니다. 그거 갖고 와서 또 이 업무를 하면 되는 거고 폐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업무 재개하고 싶다고 해서 그 등록증이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개념입니다. 형식은 똑같아요. 신고서 낼 때 등록증 같이 반납하는 형식은 똑같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겁니다. 다만 휴업 같은 경우는 3월 이하, 3개월 이내의 휴업은 신고 안 해도 됩니다. 본인이 한 달 반, 두 달, 뭐 석 달까지 쉰다 할 때는 그냥 쉬면 되는 거고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때 미리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업을 하겠습니다. 몇 개월 동안. 그리고 다만 6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6개월을 초과할 때는 휴업 기간을 변경식으로 또 하면 돼요. 휴업 먼저 신고하고 내가 6개월만 휴업하려고 하는데 사정이 생겨서 6개월 더 쉬어야겠어. 아니면 그럴 경우에는 등록관청 가서 휴업 변경 기간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업무를 재개할 때는 다시 재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인장 등록입니다. 이 인장 등록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법인인 중개업자 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할 때 쓰는 인장, 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인장이 왜 중요하냐면 인장을 언제 쓰는지만 알면 이건 이해가 빨라요. 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매도인이 있습니다. 매도인. 자, 을이라고 하는 매수인이 있습니다. 매수인. 갑이 자기 집을 차려고 매도를 하고 을이 대금 지급을 합니다. 보통 계약금을 이제 거는데 이렇게 계약이 성립하는데 그때 이 둘이 알아서 하면 되는데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에게 만약에 중개를 의뢰해갖고 이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거래계약서 쓰겠죠. 자, 이게 바로 거래한 거리가 계약서입니다. 거래계약서 우리가 말하는 이 거래계약서 쓸 때 갑도 서명 날인하고 을도 서명하고 도장 찍고 근데 보통 갑과 을은 다 공인중개사 워드를 쳐줍니다.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또는 법인의 중개업자, 자, 중개업자입니다. 중개업자. 이 중개업자가 계약서 쓸 때는 이 사람 이름 쓸까 안 쓸까요? 써야죠. 당연히 누군지 밝히고 다 서명하고 날인, 도장을 찍는다. 방금 날인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날인, 도장 찍을 때의 도장이 바로 이 인장, 등록관청에 등록한 도장이 되는 겁니다. 요거 찍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서 쓸 때 계약서만 쓰는 게 아니라 확인설명서도 같이 써줍니다. 확인설명서. 이 확인설명서에도 역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도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인장이 서명하고 날인을 하는데 요 인장은 어떤 인장을 쓰냐면 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나 소속공인중개사나 옛날에 중개인이라고 했습니다. 부측에서 인정한 등록업자인데 그런 중개인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예전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서 한 통 제출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돼 있고 법이 바뀌어갖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있는 서류에 기재된 이름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이름, 그 이름이 여기에 적혀있는 성명이 들어간 도장을 하나 파서 그거 도장 찍어서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성명. 다만 그 도장의 크기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얼마 이상 7mm 이상 그리고 30mm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0.7cm부터 3cm 크기의 도장을 하나 파는 얘기죠. 가로 세로 7mm 이상 30mm 이하니까 뭐 사각형으로 파든 동글맹이로 파든 요게 7mm에서 30mm 이하 요 크기를 얘기합니다. 크기. 자, 그리고 법인인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중개법인을 말한다. 법인인 중개업자가 신고하는 인장은 상업등기 처리 규칙에 의해서 법인의 대표자가 신고한 인장을 말합니다. 그럼 법인의 분사무소 있죠. 분사무소에서 있는 그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분사무소 소장이 쓸 인장이죠. 그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인장 등록을 했는데 인장이 만약에 중간에 분실된다든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인장 신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인장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인장 그 변경 후에 7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7일 이내. 자, 그렇고 자, 이제 일반 중개계약은 뭐냐면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이 있는데 일반 중개계약은 아까 요거는 갑과 을 간의 매도인, 매수인 간의 계약은 거래계약이라고 했어요. 요 중개계약은 뭐냐? 바로 이렇게 매도인과 중개업자, 매수인과 중개업자가 이렇게 거래하는 겁니다. 아, 내 집을 좀 팔아주세요. 중개 의뢰를 하면 중개 계약이 됩니다. 그것이 또 매수인 역시 나 집을 사고 싶은데 집 하나 알아봐 주세요. 그것도 중개 계약입니다. 중개 계약인데 하나는 일반 중개 계약이 있고 하나는 전속 중개 계약이 있어요. 일반 중개 계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집까지 내놓는 거예요, 물건을. 그게 일반 중개 계약이고 전속 중개 계약은 한 중개업자에게만 내놓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반 중개계약은 이게 학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중개업자에게 중개 의뢰인이 경쟁적으로 중개를 의뢰하는 중개계약을 말하고 전속 중개계약은 중개를 특정 중개업자에게 중개 대상물을 중개하도록 의뢰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중개계약 같은 경우는 유능한 중개업자에서 서로를 하죠. 왜? 먼저 거래계약을 성사시키면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일반 중개계약이 이뤄진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전속 중개계약 같은 경우에는 그 전속을 하게 되면 서로 권리하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 중개업자에게 권리는 뭐냐면 중개의 독점권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전속 중개계약은 임의적이지만 일단 전속 중개가 되면 중개계약서를 써서 서로 한 명씩 중개 의뢰인하고 중개업자 가져야 되고 그 보관 기간은 중개업자가 3년 이상 보관을 해야 됩니다. 대신 의무도 발생하죠. 중개업자가 중개를 잘해야 돼 어떤 의무가 발생하냐면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 이번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정보망입니다. 이거는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제일 핵심이 되는 거는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있다고 하나 치면 자, 거래 정보망이 있습니다. 정보망. 이 거래 정보망은 누가 이용하는 것이다? 중개업자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중개업자 상호 간에 중개 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해요. 자, 중개업자 A 중개업자 B 중개업자 B도 중개업자 이런 사람들 상호 A가 만약에 물건을 매너를 내놨다면 B가 그걸 보고 매수인을 연결해주면 공동중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개념이에요. 가끔 시험 문제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 상호 간의 거래를 정보 교환을 하는 체계다라면 꼭 틀린 질문입니다. 중개업자 상호 간이에요. 중개 의뢰인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지 행위가 있어요. 공인중개사 법률에 중개업자 등록하면 안 되는 행위. 일반인은 상관이 없습니다. 중개업자 등록에 해당되는 건데, 자, 이 금지 행위입니다. 법에서 금지하고 있죠. 우리 교재에 알기 쉽게 암기하는 비법을 적어놨는데, 알려드리면 바로 매무수거. 이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관직상투. 직상은 같이 적어요. 조항이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직상 6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거 하면 안 되는데 매무수거는 중개를 해야지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에 자, 이거 하면 안 되고 자, 무등록 중개업자하고 협조한 경우입니다. 자, 이거 수수료 과다 지금 사는 거고 거짓된 정보를 주는 거
관련 증서, 매매 하면 안 되죠. 그 청약통장 같은 거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중개하면. 그리고 직접 거래, 중개 의뢰인하고 중개업자 직접 거래하는 거야.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쌍방 대리, 한쪽만 대리하는 건데요. 매수인만 대리한다든가 매도인만 대리한다든가 이건 되는데, 매도인 매수인을 동시에 대리하는 쌍방 대리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투기를 주장하는 행위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금지행위니까. 이거 만약에 하면 어떻게 되냐? 벌칙이죠. 할 때 항상 벌칙이 있어요. 매무수거 같은 경우는 좀 벌이 좀 관지상투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다 이해합니다. 관직상투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주 벌이 셉니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용어 해설 2강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가장 분량도 많고 중요한 파트, 중개업 등이 제일 중요해서 제3장 중개업이 제일 중요한데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